그냥 집에서 쓸 수 있어요. 220V 꽂아 쓰면 됩니다. 단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제어합니다. 프로그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사용했던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형태는 많이 보셨을 건데 하나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90년도까지 이 제품을 계속 생산해 떼었대요. 이거보다 조금 큰 타입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됩니다. 스카라 로봇의 야구 SR 해서 이 모델 SR입니다. 6kg짜리. 올 상반기부터 우리 영업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펜던트가 없어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그렇습니다. 자, 36페이지 보시면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요소 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중에서 어제 예제 프로그램 보시면은 작성한 프로그램 중에 짚었던 포인트 그러면은 로봇은 자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작에 대한 위치. 여기에는 네 가지 요소가 숨어 있었죠. 그게 조금 전에 보셨던 요겁니다. 1, 2, 3, 4. 이 네 개가 나타났대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는 관심을 뒀던 건 이겁니다. 위치값. 요거는 모션값. 어떻게 목표 지점 A에서 B로 P2에서 P1으로 가겠느냐. 그죠? P1에서 또 P2로 어떻게 가겠느냐. 그게 요 경로를 결정하는 게 여기 직선으로 갈 거다, 원으로 갈 거다, 조인트로 갈 거다. 그죠? 그런 거고, 요거는 속도. 그죠? 속도고, 여기는 이제 위치 값이고, 요거는 어떻게 도달하겠느냐. 정확하게 도달하겠느냐. 약간 연속적인 동작, 컨티뉴어스 동작으로 약간의 부드럽게 동작하겠느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 그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에디트에 들어가면은 여기 포지션 쪽에 그죠? 커서가 하나씩 움직입니다. 하나. 요게 어떻게 갈 거냐? 직선으로 갈 거다. 어디로 갈 거냐? 위치 값이다. 속도는 얼마로 갈 거냐? 그죠? 어떻게 도달할 거냐? 도달 위치는 어떻게 확실하게 야구할 때처럼 세이프 할 거냐? 그 뭐 밟지 않고 지나갈 거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들어가겠네. 하나를 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느껴보시고. 그죠? 그럼 프로그램 어제 짰던 것처럼, 로봇은 뭔가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실습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프로그램에서 하나 프로그램 만들고요. 어제처럼 프로그램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셀렉트 누르고 크리에이트 누르고 스타일에 다시 보다 이름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복 안 되면 나타나요. 중복되면은 already exist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해주세요.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이 포인트를 눌러서 내가 초기 디폴트 동작 형식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이게 교재에게 나오는데, 자, 교재 페이지 44페이지, 44 이거 보세요. 내가 시프트 포인트 누를 때마다 어떻게 동작 형식이 나오도록 할 거냐,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44페이지. 그러면 시프트 포인트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디폴트 모션을 편집할 수 있다. 그게 내용인데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시프트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나는 위치값만 준 건데 L하고 속도하고 위치 결정하고 나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시프트를 놓고 포인트를 누르면은 이 디폴트가 나와요. 내가 이 타입을 사용하겠다 그러고 만들어 놓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놔두고 그죠? 그대로 여기 두고 조금 전에 여기 눌렀을 때 보세요. 제가 포인트 누르면은 포인트 키가 이렇게 바뀌어요. 눌러볼게요. 포인트만 시프트 누르지 않고 포인트만 시프트 누르고 포인트 누르면은 위치가 표시되는 거고 시프트를 놓고 포인트만 누르면은 디폴트 모션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에디터 디플런트 이렇게 바뀌었어요. 키가 이거 눌러볼게요. 딱 눌렀어요. 이게 조금 전에 조금 작게 보이던 화면 창이에요. 이걸 내가 수정 편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속도가 100인데 너무 빠르다. 50 엔터. 그죠? 요게 CNT는 50 엔터. 그리고 여기 다은 있습니다. 두 개의 과거. 완료했다, 다 했다, 엔더. 그리고 포인트만 눌러보면은 형식이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선택을 내가 해놨다. 우리가 지우는 거 딜리트 해보셨잖아요. 넥스트 누르고 에디터 커맨드에서 딜리트 커서 내리고 예스. 자, 요 위치를 시프트 포인트. 그러면 조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축을 움직여서 저는 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이렇게 축을 좀 빠르게 움직여서 시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에 설정한 퍼센트 안에 걸리면 지금 여기서 딱 걸렸다. 여러분들 어제 실습하시듯이 이렇게 두고 시프트 이렇게 두고 시프트 포인트 이렇게 하는데 실제 포인트 하면 요 점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안 돼요. 사각형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여기가 P1, P2, P3, P4인데 야하고 일치하려고 그러면은 공간상에 이동해가지고 일치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 번호를 바꿔버립니다. 똑같은 1번으로. 요 1번을 커서를 이동을 해서 끝에 연결되는 부분을 1로 한다. 1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사각이 연결돼서 여기에서 동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먼저 보세요. 보여볼게요. 어떤 형태로 보이는가. 자, 동작을 했는데 요 동작 간 요 부분 이거 보이나요? 안에 있는 부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동작, 실제 동작 하면은 내가 점은 이렇게 찍지 않았는데 요게 중간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모서리에서 떨어져요. 모서리에서 떨어진다. 또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 라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떠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고 여기 보이나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실습 과정에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고 똑같이 가게 하고 싶으면 야를 바꾸면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J를 바꿨습니다. L 코멘트 오너하고 L로 바꾸고 자, 요게 퍼센테이지가 조인트의 단위고요. 리니어로 바꾸면 야 따라서 밀리미터 퍼 세컨드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자, 초이스 눌러서 야도 리니어. 조인트하고 차이점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세 가지만 하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켜보면은 자, 여기에는 그대로 일치해가지고 갔어요. 리니어니까. 이게 표가 안 나잖아요. 조그맣게 간 거예요. 리니어를 줘서 그렇고요. 리니어를 줬지만은 여기는 정확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이번엔 이렇게 바꿀 겁니다. CNT를 파인으로 바꿀 거예요. 파인으로 바꿉니다. 여기까지 바꿨으니까 야도 파인. 자, 이렇게 하고 그죠? 차이가 보이나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파낙 로봇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가와사키만 썼는데 10년 전부터는 파낙 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거기에 그 담당하는 파트장이 우리 이 부분에 사요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똑같은데 경로가 달라질 겁니다. 값을 크게 주면은 진짜 경로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사각형의 동그라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간섭이나 충격이나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파일을 줬을 때는 직선으로 그대로 가고요. 요 CNT로 가는데 여기에 CNT 값을 여기 한번 보세요. CNT 값을 제가 조금 증가를 시킬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50이 돼 있는 거를 100으로 줄 겁니다. 100으로 엔터. 조건이 있어요. 정지에. 자, 기계는 정지하되 그러면 플랫폼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정지한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이 차이를 떨어져 있는 차이를 보세요. 그대로 돌려볼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또 차이가 좀 있나요? 이 경로가 조금 더 많이 벗어났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차이를 100이 아니고 10으로 주면은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나을 건데 여기에 있는 거는 파인이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조인트가 들어간대요. 파인이 들어가고 여기는 CNT가 들어가고 여기는 라인이고 여기는 조인트. 즉 조인트는 경로를 정확하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즉 끝점과 끝점만 결정을 하는 게 조인트고요. 이 경로까지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는 이거는 리니어 L이에요. L.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L의 차이와 J의 차이, 파인의 차이와 CNT의 차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속도는 따라가는 거예요. 단위는 조인트는 퍼센테이지, 리니어는 밀리미터 per 세컨드. 단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속도는 위치값은 동일해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위치값에 들어가 보면은 옮기고 위치값을 보고 싶다, 알고 싶다, 포지션 누르면 됩니다. 이 포지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내가 좀 수정하고 싶다, 약간 위로 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P2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그대로 P2에 들어가서 여기서 포지션 누르고 Z가 450이네요. 또 Z의 값을 480 엔터 바로 수정이 됩니다. 위치 값을 수치로 이렇게 바로 수정할 수 있다. 엔터. 여기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걸린 거예요. 실제 동작에도 이렇게 갑니다. 위치로 이동해서 실측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냥 수치값으로 내가 알고 있다. 100분의 1로 플러스 돼야 된다. W 값이 20도 정도 틀어져야 된다. 그 위치에 바로 입력해보면 된다. 그거예요. 정확한 값이 나오면 역산으로.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이 툴을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해너베에서 많이 쓰는 이겁니다. 뭐냐? 터치압이. 이게 말 그대로 사전에 터치압 하면은 수정 이렇게 나와요. 사전 용어가. 요거를 많이 쓰죠, 현장에서는. 조금 전에 포지션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위치 값을 로봇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갑니다. 그죠? 여기에서 요거를 로봇을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기, 만약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P3점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터치업 할 때는 셋업을 온 해야 됩니다. 스텝을. 스텝 온 하면 여기 마크가 나타나죠. 스텝을 온 하시고 셋부터 포워드. 소리 위치까지 가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수정하는 거예요. 스텝을 해야 여기 멈추죠. 스텝 안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위치를. 수정을 해서 약간 밑으로 쭉 내리고 문제는 민감하게 잡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수정할 때 쓰는 게 바로 이거예요. Shift 터치업. 원래 만드는 거는 Shift 포인트, 만들어져 있는 걸 수정하는 거는 Shift 터치업. 그렇게 해야 여기 동작 명령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위치를 수정을 했는데 그냥 Shift 포인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Shift 포인트. 그러면 위치 값만 바뀌는 게 아니고 동작 형식까지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설치 업체에서는 꼭 이렇게 하세요. 그러죠. 포인트. 다 바뀌어버렸죠. 내가 위치만 바꾸고 싶은데 동작 형식하고 속도하고 다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치가 완전히 틀려져 버린다. 복선으로 돼버리고 그 위치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이가 난다. 이때는 우리가 온도라는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온도 한번 되돌릴 수 있다. 예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시프트 터치업 하면 위치가 바뀌어요. 터치업. 야만 바뀐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속도나 동작 결정 형식이나 헬스 경로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터치업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 수정하실 때는 무조건 터치업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교재 이제 보고 설명을 한번 가볍게 드릴게요. 36페이지 설명은 여기 있는 걸 지금 다 한 거예요. 교재를 일단 보고 여러분들이 또 이건 시전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제일 앞에 있는 J에 있는 거는 동작 형식을 나타내고 P에 있는 거는 위치 데이터 값이고 J 퍼센테이지에 있는 거는 이동 속도 그 다음에 CNT에 있는 것은 위치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나타냅니다. 자, 37페이지 앞에 조인트라는 J가 붙으면은 P1에서 P2로 갈 때 J로 가라 그러면은 이렇게 떠가지고 갑니다. 이동 궤적에 대해서 비직선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앞에 L로 되어 있으면은 L은 정확하게 요 직선을 그대로 타고 요 경로 P1에서 P2로 그대로 이동한다. L만 바꾼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걸 동작 형식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원으로. 요 원으로 요 부분은 잘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요게 P1, P2, P3가 있잖아요. 요게 P1, P2가 있어요. J도 P1, P2, 리니어도 P1, P2, 서클도 P1, P2예요. 내가 소리를 하나 더 지정한 겁니다. 여기에 지정하면은 시계 방향의 원호가 되는 거고, 이쪽에 내가 소리를 지정하면은 반시계 방향 원호를 이렇게 세 점을 통과하는 이런 원호가 만들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C로 되어 있는 것을 원래 C가 아니고 J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자, 10부터 포인트.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자, 여기에서 10부터 포인트 했어요. 자, 요 점을 이렇게 직선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원으로 얘가 돌리고 싶다 이거예요. 이렇게 벗어나는 원호가 있다면 여기에 커서 맞추고 거기서 눌러서 서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원투. 그러면 소리 지점에 하기 위해서 커서를 내릴 건데 내리면 여기는 터치압이 나타나요. 터치압. 엔더 포지션. 서클로의 엔더 포지션 어디다 할 거냐?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시프트 포워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아라. 이쪽으로 가라. 이게 저장했던
IK 파일에 올라와. 여기다 놓고 시프트 터치업 하면은 이 원호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거야. 아,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네. 이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IK 호출 파일입니다. 그냥 파일 호출 대시 실행하시겠습니다. 예. 여기에 놓겠다. 이렇게 하면은 왔어요. 시프트 터치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원호로 3점 원호를 통과하는 원호로 이동한다. 자, 보세요. 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쪽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렇게 돌아간다. 내가 이미 온해놓은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했단 말이에요. 이 원호를 이렇게 해주면 어떤 여기 모서리나 엣지나 돌아가는 원호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해준다 그러면 이래 하겠죠. 시프트 포인트 하면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 멈췄다 가고 하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로 느낄 수는 없지만은 로봇의 관절에는 감속기에는 우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피해야 되는 지역, 그리고 모서리라든지 어떤 동작에 모션에 원호를 이렇게 줄 수가 있다. 우리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하나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요거 그만 쓰고 아크라고 이거는 혹시 다 대부분 다뭐 어떻게다 이런 거 다 해보셨으니까 이거 3점 연결하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는 C를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J나 L을 주고 가를 다시 C로 바꾼 거고, 지금은 A로 빵빵빵빵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리즈는 30IB 아크 이거는 다른 모델은 이건 없어요. 아크의 모델은 그 전것이 높은 온도였는지 낮은 온도였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온도를 떠. 그래서 이제 다시 시리즈가 전체적인 일단은 30IB 파일로 놓고 다니고 저장해요. 아크는 R 시스템 30IB만 있어요. IA는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IB다. 그러면 여기 있어요. 하나 시스템에.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펜던트에서 이거 해보시면 돼요. 커서를 이렇게 맞추고 초이스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면은 있네 아크. 그거 사용할 수 있고 없네. 그러면 우리 그냥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전에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아크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이때 여기는 쉽게 이제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가정을 하자면은. 그러면 아크를 바로바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임시로 수정할 수 있잖아요. 높게 설정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인트를 눌러서 디폴트 아크가 여기 있어요. 이거 딱 누르면 이제 아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통 처음에 잘 모르실 때는 그냥 그 다음에 셰프트 자동도 이렇게 해서 처음에 끝인 정도, 중간 정도. 내가 기능을 알면 여기 놓고 셰프트 차라리 이거거든. 되나요? 수동 설정해서 그냥 온 해놓고 내가 촉보다 걸고 잘 모르고 할 때는 그냥 대충 하는 게 표준이다. 자동 설정이 표준이 대충이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게 잡아야 될 때는 그냥 온 해놓고 그냥 감식하게 온 퍼센테이지 전해야 돼. 그럼 똑같은 데 요거는 이제 금형을 닫을 때, 금형을 열 때, 나한테 밑에 거든. 금형을 열 때. 이거는 닫을 때, 금형 형태, 이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뺄 때도 제품에 따라서 제품이 좀 넓고 형태가 큰 경우에는 이걸 쫙 빼버리면 이렇게 놓고 빼버립니다. 셰프트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실행을 해보면은 셰프트 코드. 천천히 돼야 돼. 그래서 그 민감도를 설정하는 게 딱안 돼요. 이렇게 간다. 내가 아크로 하든 문어로 하든 초반은 동일하다. 뭐 어떤 방법이 우리한테 맞느냐, 그걸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시면 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동작 형식에 대한 설명 부분이고, 자, 동작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초이스만 누르면 된다. 선택이죠, 선택. 초이스. 어떤 거 할 거냐? 선택. 자, 또 마지막 설명은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위치 43페이지. 여기 파인하고의 CNT하고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파인은 43페이지 보면은 파인이라는 게 끝에 붙은 게 뭐냐, 위치 결정하는 건데 정확하게 가는 거, 그게 파인이에요. 정확한 지점으로 가는 거. 요 파인은 요게 지금 직각으로 보이는 요 형태가 파인이에요. 요 끝까지 다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CNT 파인은 제일 안쪽이고, CNT 50 그러면 이만큼 벗어나요. 벗어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CNT 50을 주면, 그 다음에 CNT 100을 주면 더 많이 벗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처럼 빨리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으로 많이 밀리고, 저속으로 하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약간 덜 밀리듯이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요.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는 그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에서는 이 오버라이드를 정해줘야 됩니다. 오버라이드. 이 프로그램에서는 넥스트 에디터 커맨드에 인서트 엔터 인스트럭션에 여기에서 오버라이드를 컨스탄트 상수로 주고 85% 엔터. 요거 85%로 돌아라. 스타일 넘버 85는 이렇게 딱 고정해 놨어요. 뭐 85%냐 100% 수정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수정할 때도 내가 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그러죠. 내가 손 안 댔다. 그런데 그냥 로봇이 그냥 CNC가 그냥 옛날부터 많이 써먹던 레파토리입니다. 요즘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로봇도 마찬가지, NC도 마찬가지, 실행 이력 실적이 나와요. 바로 나와요. 했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내가 안 했다 이건 안 통한다. 엔지니어 쪽에 우리 쪽에 피드백을 하면은 언제 몇 시 몇 분에 무슨 동작했다 다 나와요. 공작 기계도 마찬가지, 로봇도 마찬가지, 타사도 다 그럴 겁니다. 그게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CNT와 이 부분은 실제 프로그램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뭔가 하나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전후 사정을 내가 알고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던 이 부분 있잖아요. 45페이지. 라인을 삽입한다. 그 다음에 델리트한다. 카피한다. 언두한다. 리마크한다. 이 부분은 어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테스트 해보시고요. 46페이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제일 중요하다 프로그램 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에디터 프로그램 셀렉트는 프로그램 만들 때 쓰고, 에디터는 프로그램 수정할 때 쓰고,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데이터에 있는 유지형 메모리 레지스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게 이거예요. 데이터 화면에 누르면은 메뉴에 넥스트 들어갈 수 있고, 그냥 데이터 바로 누르고 타입1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의 약어가 원래 R입니다. R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포지션 레지스터, 이거는 PR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R과 PR이 들어가지 않고 라인에 쓰는 하나 프로그램이 되어 있던데요. 돌아가던데요. 그거 전혀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은 연산 동작을 할 수가 없고, 위치, 컴먼 위치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 포지션 잡는데요. 홈 포지션만 잡는데요.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특이한 거는 R의 초계값은 제로고, PR의 초계값은 악스트리터 바꾸고, PL의 초계값은 1,1,1이에요. 이거는 팔레타이징 초계값입니다. 그래서 팔레타이징에 그러면 PR을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PL로 바꾼 겁니다. 이게 팔레타이징 레지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여기 보이잖아요. 레지스터, 포지션 레지스터, 팔레타이징 레지스터. 카레일 이 부분은 옵션 여기 부분은 지금 유저분들은 선택할 수가 없고, 요 스트링 문자, 그죠? 문자로 해서 날릴 수 있게 레지스터 만들 수 있어요. A, B, C를 여기에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스트링 1, 2. 그렇게 해서 콜 프로그램 부를 때도 콜 A, B, C가 아니고 스트링 1에 문자로 저장해 놓은 거 보면 콜 했는데 스트링 1으로 되어 있어요. 콜 했는데 스트링 2로 또 되어 있어요. 여기 업체에서 약간의 그 매크로화 하기가 쉽죠. 다른 분이 보면은 이게 뭘 부른 거 어떤 동작이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문자로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치 저장 반대되는 게 R이고, SR은 문자 저장. 경우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뭐 나중에 이제 좀 옵션이
기능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뭐 C 랭귀지나 또는 카렐 랭귀지나 이런 거 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레지스타와 포지션 레지스타와 파리타이징 레지스타 이것도 옵션입니다. 쓸 때는 이 세 가지가 주로 쓰여진다 현장에서 대부분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7페이지에 있는 거는 포지션입니다. 사용자가 이 포지션을 누르면은 텐덴트에 보면은 이 아래에 포지션이 있습니다. POSN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보여요. 조인트 요겁니다. 조인트 눌렀습니다. 요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겁니다. 로봇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실습할 때 조인트는 제가 이랬거든요. 조인트는 해당되는 축을 누르면 하나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J1 누르면 하나, J2 누르면 하나, J3 누르면 하나. 그런데 동기 이송되는 축이 있었습니다. 그게 2축이요. 2축을 누르면은 실제 여기 보면은 석유 시추 하는 기구가 지하가 바로 기업자가 못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2축을 누르면은 3축을 그대로 들고 움직여요. 그걸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2축과 3축은 인터랙션이다. 즉 동기 상호작용한다.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축과 3축의 값은 이렇게 차이 난다. 21도 764가 차이가 나네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기 이송이다. 이 포지션에서 세 가지 좌표를 볼 수가 있는데 저 좌표는 조금 전에 봤던 조인트, 그 다음에 여기 유저. 유저는 여기 우측에 있는 거 유저입니다. 제목이 나와요. 유저. 그럼 유저를 누르면은 특이한 게 다른 거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데 유저를 누르면 나옵니다. 프레임, 유저 프레임, 이게 그냥 프레임만 나타나는 게 이게 유저 프레임 넘버예요. 유저 프레임 넘버는 0번이고 툴 프레임 넘버는 1번이다. 그 정보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월드 프레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계로 치면은 기계 좌표계 변하지 않는다. 언제 결정이 되느냐? 여기 월드 프레임은 로봇을 설치를 해버리면은 이 월드 프레임의 원점은 그냥 정해져 버립니다. 자, 로봇이 여기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 앵커 볼트를 막으세요. 막으면은 결정이 된 겁니다. 얘는 볼트를 풀지 않는 한 요점이 월드 프레임의 제로점이거든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풀지 않는 한 얘는 그대로 여기가 제로점입니다. 그래서 월드 프레임은 제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요. 네. 로봇을 씹었다 포인트 하면은 로봇은 여기에서 여기 떨어진 지점 여기까지가 얼마냐 요것이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제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머리를 다시 여기 넣어야 돼. 몸속으로 넣을 수가 없죠.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월드 프레임은 제로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잘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부가 옵션입니다. 부가 명령인데 여기서 하나 무조건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로봇웨어 프로그램에 조금 전에 여기 봤던 이 부분 있잖아요. 동작 형식, 그 다음에 위치값, 속도, 동작 결정. 요 뒤에 한 번 더 컷을 이동하면 이렇게 가요. 여기에서 초이스 누르면은 로봇 옵션 선택에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나오는데 초이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ACC. 이거 무조건 사용한다. ACC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 값은 ACC 100이에요. 여기 밑에 여기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ACC 넣어보면 100이에요. 무조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간혹 어떤 모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보다 큰 값은 거의 없어요. ACC라 그러면 이거는 악셀레이션, 마감속. 모든 액츄레이션 장비들은 가감속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모터의 가감속 신정수를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통 업체에서 보면은 100보다 큰 값이 없고 대부분 보면은 20이나 30 이렇게 넣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또는 뭐 50. 왜 이렇게 넣어주느냐? 원래 생략된 거는 100인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감속 49페이지에 가감속 오버라이드 명령이다. 자, 얘를 나타낸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100%
기울기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50%의 기울기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산의 이제 어떤 형태라 그랬을 때 50% 하면 조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로봇이 조금 부드럽게 힘을 덜 들일 수가 있고, 100% 그러면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요. 최대 값은 0에서 150까지입니다. 근데 100% 이상을 사용하면은 로봇이 아무래도 부하가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설정 값은 가능한 낮게 사용한다. 이 로봇이 부하를 많이 받는 부분, 이 포인트는 진짜 부하 많이 받는다. 우리가 페이로드 가바나중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한 두 군데 포인트는 우리 로봇의 오버 스펙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ACC를 넣어줘가지고 20, 30에서 그 포인트만 살짝 들고 나머지는 100% 그대로 돌고, 요 가면 한 20, 30 적용하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해서 부하를 조금 해소할 수가 있죠. 그때 ACC를 쓰는데, 또 프로그램의 어떤 알람을 보면은 그럽니다. 모터 교환해라, 감속기 교환해라, 그런 게 나오지 않고, 로봇 보조 설명서는 대책이 한 7가지, 8가지 돼요. 위에 부하에 관한 부분은 그럽니다. 조건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 혹시 간섭되는 게 없느냐, 이것저것 해서 브레이크가 동작되느냐.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앰프 한번 바꿔보시오, 모터 한번 바꿔보시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터 바꿔도 똑같아요. 새거니까 조금 차차 어떤 제품의 반도체는 성능이 저하되니까 약간의 차이는 몇 주 쓰겠죠. 똑같아요.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줘야 된다. 동작 영역 약간 부드럽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매일 젊었을 때는 운동하지만 나이 들면 매일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운동하고 쉬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일 때는 약간 쉬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완화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느냐. 요즘에 로봇 자동화는 그래요. 옛날에는 자동화되고 고장나면 그냥 멈추면 돼 이건데, 지금은 고장이 나더라도 일부 고장난 부분만 멈추고 나머지는 돌아가야 된다. 20, 30%는 그대로 생산 안 해도 되고 80% 해라. 그렇게 라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자동화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한 예측 가능한 거는 다 배제할 수 있게, 커버링, 리커버 될 수 있게끔 예상해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 A라는 업체가 프로그램 똑같은 라인인데, 업체에서는 요즘에 아주 나쁜 말이겠지만 조금 명확해요. 계산해요. 똑같은 여기 업체 하나 주고 업체 하나 주고 비교를 해요. 여기는 10년 동안 고장 안 나는데 여기 3년 동안 고장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 저울질 하는 거죠, 업체. 사용 못 하는 거죠. 프로그램, 로봇은 똑같아요. 가면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 늦게 설치했는데 왜 이러느냐. 이런 보이지 않는 게 누적되고 누적되면은 결국 메인테넌스 주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작 명령어도 마찬가지, 악셀레이션도 마찬가지. 원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어깨에 계속 무리가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아주 부드럽게,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냐.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 한둘이지만은, 그죠? 여기 한둘이지만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J, P, 속도, Y네, ACC 하시고. 수정을 하실 때는 위치 수정이라는 거는 only position, 이것만 수정할 수 있도록 Shift 터치압을 하셔야 된다. Shift 포인트 하면은 여기 있는 게 다 바뀌었고, Shift 터치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부가 동작 명령, 디폴트 타입 모션도 편집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위치, 조인트, 아크, 리니어, 동작 형식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동작을 쉽게 보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 질문해 보시겠어요? ACC 적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수치화된 걸로 판단서로 관절에 뭐 부하가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이거를 판단을 해야 이거를 넣어줄 거 아니에요. 될 수가 있죠. 예.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 관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은 여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은 로봇 펜던트에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터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그노스라고 보시면 돼요. 진단하는 거. 그리고 상태 진단이라는 게 스테이터스인데 이걸 눌러보면은 넥스트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면은 여기 모니터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니터고 하나는 디스터번스다. 자, 다시 넥스트 누르면 넥스트 한번 딱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니터.